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1% 하락을 했고 S&P 500은 1.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7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0.5%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7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1.2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1.47% 하락을 했고 AMD 역시 3.2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10일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앞두고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세계은행에 이어 오늘은 OECD도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고물가 속 저성장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을 한층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날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내렸죠. 그리고 오늘 OECD 역시 올해 전망치를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도이치뱅크 역시 앞으로 몇 달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경고를 했고, 그리고 페드의 긴축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3%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1,30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는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주 미국의 5월 CPI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연준의 긴축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다가오는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역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세를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WTI 가격은 다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122.4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유가 상승세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엑스모빌은 전날 4% 이상 상승을 했지만 오늘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76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RSI가 76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대부분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자세로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인텔이 향후 반도체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시티가 인텔의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텔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시는 RSI는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은 작년 4월 66불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41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향후 반도체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는 자사칩을 꾸준히 개발을 하면서 양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인텔이 가져갔던 시장을 다른 기업들이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상황을 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엔비디아 역시 오늘 1.45%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159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86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죠. 그러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3만 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오늘 FDA가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장전 15% 이상 상승을 했지만 결국 이러한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5.4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캠벨 수프는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1.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는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경고한 이후 1% 이상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도쿄사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날 2.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펌은 웨드부시가 언더퍼폼을 제시를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4.2% 하락을 했습니다. 어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펌 역시 작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23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펌은 작년 8월 30일 아마존의 결제 시스템 등록이 된다는 이슈로 46% 폭등을 하면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전자상거래 판매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의 후불 결제 시스템이 올해 가을부터는 상용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니 앞으로 후불 결제 시장에서 어펌의 위치 역시 다소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 차트를 보시면 이날 1.09%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다가오면서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32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이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